샬롯 암스트롱 추리 소설 Run if you can. 도망가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물론 거기 있었다. 그녀는 늘 거기에 있었다. 여기는 그의 집이었지만 그가 집에 돌아올 때 그녀가 기다리지 않았던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늦게 들어오던 간에 저기 그녀가 있다. 짙푸른 드레스를 입고 램프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 그녀는 그의 누나이자 유일한 가족이었고 여기는 그의 집이었으므로 그는 이곳에 돌아와야만 했다. 갈퀴 손가락에 마디가 붉어진 그녀의 늙은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밤중이야. 나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42살이라고요. 알겠어요, 헬렌? 그는 재빨리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다. 그는 술병을 찾아서 한 잔 따랐다. 차고는 닫혀 있다. 그가 신경을 써서 잘 잠가두었다. 그는 손에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난 이게 필요해요. 그가 푸념을 했다.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의 누나이자 그가 가진 전부였다.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집에는 무사히 왔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고요. 누가 널 봤을 거야, 월터. 그녀는 절대로 틀림없다는 특유의 미친 듯한 그리고 남까지 미치게 만드는 말투로 말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는 눈동자가 굴러가고 다시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시골 아주 으슥한 곳이었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고요, 누님. 그 여자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난들 어떡해요. 갑자기 그 작은 차가 나타난 걸요. 내가 갑자기 어떻게 멈추냐고요. 내 실수가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었다고요. 나중에는 멈췄지만. 그는 술을 꿀꺽 들이켰다.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간신히 빠져나왔죠. 코딱지만한 차가 뒤집혀 있더라고요. 차를 그렇게 작고 좁게 만들다니. 이씨. 누님, 그 여잔 죽었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고요. 아무것도요. 혼자였니? 물론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무사히 왔잖아요. 차는 차고에 있어요. 꼼꼼하게 살펴봤다고요. 흔적 하나 없어요. 흔적이 있어. 그런 소리 좀 집어치울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건 사고였다고요. 100km로 달리다가 어떻게 갑자기 멈춰요. 누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도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다. 깔보는 듯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길고 좁은 얼굴에는 아무런 색깔도 없었다. 늘 그랬다. 심지어 그녀의 입술도 색깔이 없었다. 그녀의 창백한 손이 성경책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을 거야. 그녀 때문에 그는 이따금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건 내 실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주 오래 운전을 해서 눈이 피곤했다고요. 응?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재수없는 일이? 내 말은 유감이란 말이에요. 나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요. 정말이에요. 내일 자동차 타이어를 몽땅 갈아야겠어요. 응, 반드시 갈아야 해. 그녀의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눈두덩에 그늘이 어른거렸다. 그 얘긴 제발 그만둬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애원하듯 계속 말했다. 누나, 제발. 나는 기운이 없어요. 충격을 받았다고. 잠 좀 자야겠어요. 충격이 너무 컸는지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발 좀 그만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침실로 사라졌다. 그는 잠을 잘 것이다. 그러기 위해 수면제를 먹을 것이다. 만일을 대비해서 2알을. 하지만 그녀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헬렌은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쳐야 한다. 그러나 그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침대에 웅크린 채 그는 그녀가 아파트를 어슬렁거리며 밤새 모든 걸 정돈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어쨌든 그는 안심이 되었다. 늦었다. 그가 다음 날 밤 직장에서 돌아와 문 안에 막 들어서면서 긴장되고 조심스런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그녀가 던진 말이었다. 누나, 수상한 사람 없었어요? 차고 주위를 맴도는 수상한 사람이요? 아니, 버스가 어찌나 늦게 달리든지. 그는 불평을 하면서 발끝으로 몇 발자국 걸어 들어왔다. 그건 좀 이상한 행동이었다. 석간 신문에 났어요. 그 여자 이름이 메리 러블리스. 참, 별 이름이 다 있죠? 러블리스? 그 여자 죽은 거를 어떤 농부가 아침 4시쯤 발견했대요. 그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뺑소니 사건이라고 신문에 났어요. 그래. 그의 누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저녁 차려놨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누님. 난 그 여자 보지 못했고 멈출 수가 없었다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누님, 그런 사고는 매일매일 전국에서 일어난다고요. 매일. 관두죠. 저녁이나 준비해 주실래요? 손만 씻고 그냥 오면 된다, 월터. 그러나 식탁에서 그는 쉴 새 없이 짓거려댔다. 오늘 아침 동치자마자 차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흠 하나 없더라고요. 페인트가 벗겨진 데도 없고요. 유리도 깨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당분간 몰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헬렌, 경찰은 연구소를 가지고 있대요. 경찰이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무시무시해요. 먼지 한 점만으로도 덜미가 잡힐지도 모른다고요. 저 차를 어떻게 하면 좋죠? 차를 어떻게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제발. 월터는 의자를 뒤로 밀어냈다. 누난 제정신이 아니란 거 알아요? 누나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난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누나는 절대 입을 다물고 있을 거예요. 응? 그래야만 해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가 가진 전부이자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는 그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널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저 차를 어떻게 없애야 할지 좋은 방법이나 생각해 주는 게 날 돕는 거예요. 저 자동차 말이에요. 자, 새 타이어 4개를 산다고 칩시다. 경찰이 그런 걸 사는 사람을 체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고 치면 똑같죠. 경찰이 체크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들이 알아챌 수 없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청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게다가 사막이나 뭐 그런 데로 차를 몰고 가서 그냥 내버리고 올 수도 없어요. 경찰이 발견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추적을 할 거라고요. 또 절벽으로 몰고 가서 바다에 빠뜨릴 수도 없죠. 경찰이 다 찾아낼 테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고 하겠죠? 도대체 저 차를 어떻게 없애야 하지? 그의 누나가 속삭였다.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도 네 죄는 어떻게 없앨 거니? 무슨 죄요? 그래, 난 법을 위반했어요. 알아요. 물론 그런 일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법에 써 있죠. 하지만 그런 사고로 골치 아프긴 싫다고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고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아무도 모르게 될 거고. 내가 저 차만 없앨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럼 팔아버리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죠? 트레이드인이라도 해요? 새 차를 사기 위해 헌차를 주고 차액을 지불하는 방법을 트레이드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중고차 매매장에서 찾아내게요? 그럼 기록에 남는 건 어쩌고요? 아이, 빌어먹을. 누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너보다는 이해를 잘하고 있다. 젠장 입 다물어요. 어떻게든 차를 없애서 골치 아픈 문제를 털어버릴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찾아낼 거예요. 에이씨, 입맛 없어서 저녁은 그만 먹을래요. 그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혹시 경찰에 가려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을 거다. 그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났다. 토요일까지 차고에 두면 별일 없을 거예요. 토요일에 어떻게든 해볼게요. 너 그렇게는 못... 그는 말을 가로챘다. 내 얘기할래요? 누님이 한 말에 돈을 걸어볼까요? 태어나서 최초의 도박을. 누나는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그거 알아요, 헬렌? 난 텔레비전이라도 사야겠어요. 그는 거실을 향해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텔레비전 한 대도 없었다. 그녀는 성경책만을 고집스럽게 읽었다. 늘 그 성경책뿐이었다. 따라서 그가 텔레비전이라도 보고 싶어지면 바에 갈 수밖에 없었다. 월터가 토요일 스포츠면을 펴자마자 그의 눈에 광고란이 들어왔다. 신문을 들고 그는 부엌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그의 누나에게로 달려갔다. 누나, 찾았어요. 이 바꿔치기 광고 좀 들어봐요. 응? 딱 맞는 광고예요. 이거예요. 자, 교환. 전망 좋은 땅 대신 최근 모델의 자동차를 단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좋은 상태여야 함. 신속한 거래를 원함. 전화는 어때요? 이거 괜찮죠? 그쵸? 그는 기뻐서 소리쳤다.
그녀가 꾸부정한 등을 곧게 펴자 가는 목이 길어 보였다. 봐요. 차를 없애기에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든지 바꿀 거예요. 여기는 땅이라고 써 있어요. 토지 한 움큼? 그래요. 나는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요. 무슨 상관이에요? 이 사람은 장거리 여행을 가니까 금방 사라질 거예요. 이 사람이 차를 몰고 없어지는 게 차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물론 거래니까 뭐 기록이야 남겠죠? 번호판, 엔진 번호, 자동차 회사하고 모델 뭐 그런 거 전부요. 하지만 뭐 어때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경찰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예요. 차는 멀리 가버린 뒤일 테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수로 연구소로 차를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꼭 잘 될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다. 무슨 방법이요? 자수하는 거야. 아, 누나 제발.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럴 순 없다고요. 월터는 전화기로 달려갔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는 약간 땀이 나고 있었다. 그는 달리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누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잘 됐어요. 그 친구가 지금 당장 와서 자기 땅을 둘러보자는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법하지 않아요?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차를 몰고 갔다 와야겠어요. 겨우 2, 3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땅이 언덕 높은 데 있다니까 거기는 인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여기는 그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벌써 나흘이나 지났어요. 누님, 잘 풀리면 그 사람은 오늘 밤이라도 떠나려고 할지 몰라요. 아, 이거야말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의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그런 침묵을 향해 소리쳤다. 뭐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아냐,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누님이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고요. 나만 아는 건 아니야. 참,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나 참. 누나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신이 어떤지 알아요, 헬렌? 누나는 미신에 빠졌을 뿐이에요. 그따위 한심한 소리나 주절거리고. 누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요. 난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차를 없애버릴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녀는 우울하게 말했다. 함께 하시건 말건 난 간다고요. 그는 땀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러나 월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후 처음으로 차를 차고에서 뒤로 빼내 빙 둘러보면서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적이 마음이 놓였다. 아직까지 잘못된 일은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나갔다. 경찰 순찰차를 보고 그는 식은땀이 흠뻑 났지만 경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가 집 주소를 확인하고 있을 때 마르고 키가 큰 젊은 사람이 오래 기다린 듯한 기색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앤더슨이라고 했다. 그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듯 인사말조차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의 페인트 상태나 코팅 따위의 겉모습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는 그저 본네트를 들어올렸다. 그 다음 운전석으로 들어왔고 그때까지도 초조하게 계속 떠버리던 월터는 옆에 앉았다. 난 차를 아주 잘 관리합니다. 월터가 짓거려댔다.
그게 내 생활 신조예요. 나는 차를 험하게 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차는 정말 중요한 재산이죠.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차의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앤더슨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차를 몰며 다시 꼬불꼬불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차를 세웠다. 여깁니까? 월터는 주위를 살폈다. 아, 그렇지. 땅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고 월터는 다시 사방을 살폈다. 전망이 좋았다. 거대한 로스앤젤레스 분지가 그들 밑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땅은 대체로 평평한 편이었다. 앤더슨은 울타리 말뚝을 가리켰다. 넓이도 괜찮은 편이다. 이겁니다. 젊은이가 서두르는 기색으로 말했다. 당신만 땅이 좋다면 나는 차를 받겠습니다. 거래가 된 거죠? 월터는 입술에 침을 묻혔다. 차를 받으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이라든가 절차는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법적인 보장이 있습니까? 소유권 증서는 제 주머니에 있고 자세한 문제는 내 변호사가 위임장을 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그 사람을 당장 불러오면 어떨까요? 아니, 그럼 월요일까지 기다리지도 않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앤더슨이 단호하게 말했다. 월터는 그 부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괜찮아 보이는군요.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속임수만 없다면요, 앤더슨 씨. 젊은이는 몸을 돌려 차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요. 다만 소유권 이전은요? 유치권 같은 건 없습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광고를 보고 찾아올 사람은 많습니다. 싫으면 말하세요. 난 다른 차를 알아볼 테니까요. 그러면 갑자기 월터는 자신의 주 목적을 떠올렸다. 좋아요. 거래합시다. 지금부터 차는 당신 거, 땅은 내 걸로 맞바꾼 겁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높은 언덕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남은 건 서류 작성뿐이었다. 월터가 말했다. 커피나 마시면서 매듭 짓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하죠. 여기서 우리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당신 변호사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오히려 월터가 일을 끝내는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빨리만 되면 아무래도 좋아요. 언덕을 내려가면서 월터는 입을 다물고 있는 동승자의 얼굴을 계속 힐끗거렸다. 그 여행은 오늘 밤에 떠납니까? 네, 곧장 갑니다. 멀리 가나요? 내가 갈 수 있는 한 멀리요. 월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월터와 헬렌이 사는 아파트 빌딩에 도착하자 월터는 모퉁이를 돌아서 차고 안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차고 문을 연 채로 놔두었다. 충분히 안전할 것 같았다. 그는 손님을 계단으로 안내했다. 물론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늘 거기에 있으니까. 이분은 내 누님 헬렌입니다, 앤더슨 씨. 누나, 우리끼리 처리할 일이 있어요. 그는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커피 좀 만들어줄래요,
헬렌? 그는 앤더슨에게 전화기가 있는 곳을 보여주었다. 앤더슨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동안 월터는 부엌으로 그의 누나를 따라 들어갔다.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말아요. 응? 맹세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겠다고.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벌어졌다. 움푹 꺼진 그녀의 창백한 눈이 동정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눈이 감기고 입술도 닫혔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각자 서류들을 작성하고 있었다. 헬렌이 조용히 커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녀는 물러나 옆방으로 들어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손에 들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졌다. 앤더슨은 옆방에 앉아있는 헬렌을 힐끗 보다가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월터는 이 부자연스러운 침묵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졌다. 변호사가 오는 중이죠? 몇 분 내로 올 겁니다. 서두르셔야 하지 않나요, 앤더슨 씨? 월터는 자신을 진정시키며 상대의 의사를 타진했다. 네, 빨리 출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그러니까 당신 친구를 기다리는 것 뿐이군요. 월터는 눈썹을 내리깐 밑으로 눈을 치켜떴다. 앤더슨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진짜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앤더슨이 다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그는 옆방의 딱딱한 의자에서 꾸부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여자를 힐끗 보았다. 월터가 말했다. 근데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왜 차가 없습니까? 좀 궁금하네요. 차는 있습니다. 다만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그게 보상 교환도 안 될 정도인가요? 신경 쓸 가치도 없습니다. 월터의 근육에 미세한 떨림이 스쳐갔다. 잠시 후 월터가 말했다. 얼마 동안 그 땅을 소유하셨다고 했죠, 앤더슨 씨?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곧이어 대답은 해주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예. 커피 더 드실래요? 월터가 일어서려고 하면서 물었다. 아니요, 됐습니다. 월터는 한숨을 쉬고는 그의 누나가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와 다른 보통 여자들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랐다. 즐거운 모습으로 약간 호들갑을 떨면서. 하지만 그녀는 저쪽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앤더슨과 눈을 맞추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누나는 굉장한 성경 애독자예요. 좀 빠져 있다고나 할까? 아시죠? 그렇군요. 그러나 앤더슨은 월터의 누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월터의 말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월터의 왼손을 보고 있었다. 월터는 왼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신경질적인 동작을 규칙적인 속도로 계속하고 있었다. 월터는 너무 긴장해서 침묵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나로 말하자면은 전형적인 현대인이죠. 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당신 부동산을 6개월 내지 1년만 더 잡고 있으면은 괜찮은 이익이 날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은 걷잡을 수 없게 계속 이어졌다. 지금도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중고차보다는 시세가 좋을 겁니다. 거래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앤더슨이 딱딱하게 말했다. 물론. 거래는 됐죠. 예,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앤더슨 씨, 하지만 뭐, 슬쩍 비춰주셔도 손해날 건 없지 않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데요. 말 좀 해주시죠. 그 숨겨진 꿍꿍이 속이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요? 아니, 그 땅에 문제가 뭐냐고요. 앤더슨이 일어나려고 했다. 아닙니다. 월터가 급히 말을 꺼내면서 서류들에 손을 올려 막았다. 거래는 깔끔하게 끝난 겁니다. 내 말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손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을 뿐이다 이거죠. 앤더슨은 석상처럼 월터를 바라보았다. 내 경험으로 미뤄서. 월터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짓거려댔다. 이게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좀 열어줄래요, 헬렌? 그녀가 몸을 일으켰다. 공손하게 대답하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버트 앤더슨 씨를 찾는데요. 헬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월터가 일어섰다. 여기입니다. 그가 밖으로 소리쳤다. 그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채 강하게 남아있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를 내려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요. 저 친구가 시체가 묻힌 곳을 아나요, 혹시? 앤더슨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변호사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노인은 잘 차려입었고 말투나 행동이 명료한 비즈니스맨 같았다. 절차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몇 개의 서명이면 좋겠다. 세 사람이 모두 일어서자 월터가 자동차 키를 건네주었다. 앤더슨은 키를 낚아채고 거실을 가로질러 재빨리 움직였다. 월터도 헐레벌떡 따라갔다. 월터는 이제 이 앤더슨이란 남자가 도망치고 있는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일까? 여전히 의자에 앉아있는 헬렌에게 말을 하기 위해 앤더슨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월터는 하마터면 그와 부딪힐 뻔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은 앤더슨의 인사말에도 열리지 않았다. 정말 한심한 여자야. 입을 다물라고 했다고 헤어질 때 인사말도 하지 않다니. 월터는 이렇게 생각했다. 월터가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저 신사분한테 잘 가세요라고 하면 돼요, 헬렌. 주께서 신사 양반과 함께 하시기를. 이 대답은 앤더슨을 잠시 머뭇거리게 하기에 충분해서 그동안 서류 가방을 손에 든 변호사가 다가올 수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가 헬렌에게 유쾌하게 대답하고 월터에게도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어쩌면 다시 볼 수도 있겠군요. 그 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월터가 그들의 등 뒤에서 사정을 했다. 그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이봐요, 신사분들.
잠깐만요. 그 땅은 5, 6천은 나갈 텐데요. 물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 좋아요. 나는 이제 그 땅에 발목을 잡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괜찮다 이겁니다. 하지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이런 중고차하고 그런 땅을 바꾸는 꿍꿍이 속임 뭡니까?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꿍꿍이 속은 없습니다. 하지만 꿍꿍이 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래잖아요. 그걸 꼭 알아야겠다 이거죠? 앤더슨이 거칠게 물었다. 밥, 안 돼. 변호사가 의뢰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 일은 끝났어. 가자고. 잠깐만요. 월터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뭔가 재미난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재미난 얘기? 앤더슨이 말했다. 나는 결혼할 신부를 위해서 꿈에 그리던 집을 지으려고 그 땅을 샀었소. 신부는 이제 없어요. 저런, 알만합니다. 알만해요. 월터는 갑자기 김이 빠져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미안합니다. 이게 사적인 문제인 줄을 몰랐어요. 예, 그럼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라면은 괜찮다 마다요. 괜찮아요. 괜찮아? 앤더슨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소리로 말했다. 월터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의 누나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창백한 입술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요즘 그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 미소를. 그녀는 지난 토요일 밤에 내 스포츠카를 운전했소. 앤더슨이 격렬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이 그녀를 물속에 처박히게 했소. 그래서 꿈에 그리던 집이 날아갔고 나는 그 땅을 2번 다시 보기 싫은 거요. 그게 그 땅에 있는 문제요. 이제 월터는 땀뿐만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떨고 있었다. 헤어지는 악수를 청한 건 변호사 쪽이었다. 월터는 그의 손을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실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잘 가십시오. 내 말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월터는 간신히 대답을 마쳤다. 가자고 밥. 변호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앤더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그러는 당신 쪽은 무슨 문제가 있어? 월터는 아래턱이 떨려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월터는 주먹을 쥐었던 손을 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그게 뭐 꼭 꿍꿍이 속에 있을 필요가 있나요? 내 쪽은 아무것도 속이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월터를 쳐다보는 것조차 짜증난 앤더슨은 헬렌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뭡니까? 그는 그녀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다물어져 있었다. 갑자기 이때 월터는 뭔가에 씌운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러대며 이렇게 말했다. 헬렌, 당신은 미쳤어. 누난 미쳤다고. 당신들 압니까? 저 여자는 미쳤어요. 그는 두 남자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저 여자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지 말아요. 입 다물어!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는 그의 누나에게 으르렁거렸다.
이번엔 변호사조차 떠나려던 마음을 바꿨다. 앤더슨이 사형을 선고하는 듯한 준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있지? 꿍꿍이 속이 뭐야? 네,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편의 짧은 연극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샬롯 암스트롱 작가는요, 1905년에 태어나서 1969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극작가로 데뷔한 미국의 여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MWA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이 추리소설 업계의 상 이름인 모양인데요. 거기서 장편상을 수상했었고, 이 작품을 제가 골라서 읽어드린 이유는요. 물론 작품 속의 월터는 치사하게 숨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서 아닌 척 뻔뻔하게 행동을 하고, 누나는 작품만 봐서는 이 여자가 바본지 아니면은 뭐 좀 너무 심하게 종교에 빠진 여잔지 뭐 아니면 너무 엄격한 사람인지 알 수 없게 써놓았는데요, 작가가. 아무튼 이 누나 앞에서 이 동생인 월터가 부끄러워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고 하는 자세가 저는 그나마 필요한 악당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은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말들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 아닌가. 근데 이 1950, 60년대 사람들은 이 월터만 보아도 아무튼 물론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짤막해서 실망하셨나요? 네, 그래서 다음 작품은 긴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한국 중편 추리소설 한 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잡이 독서가족 여러분, 연말인데요. 뭐 특별히 뭐 올 한 해도 별거 한 게 없네 그러고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올 한 해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유튜브로 오디오북도 듣고 하는구나. 한 해 동안 나 자신 고생했다. 토닥토닥.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후회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연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사건 사고 뭐 교통사고니 비행기 사고니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속상했던 일이 있더라도요. 아유, 내가 살아있는 거 진짜 감사하구나 하면서 정신 번쩍 차리게 되거든요. 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넘었네요. 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